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벌써 이제 또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또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이죠 벌써. 시간 빨리 간다. 시간 훌쩍훌쩍 갑니다. 그냥 초스피드야. 미국장 보면은 뭐 답답하죠. 답답하고 뭐 속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마음을 비웠어. 거의 이제 해탈의 단계, 해탈해야지. 여러분들 너무 거기 연연하면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평생입니다. 뭐 불기둥 갈 땐 불기둥 가는 거고, 또 폭포수 같이 또 물기둥 떨어지면은 물기둥 맞는 거고,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 맷집도 커지고 내공도 단단해지는 것 같아. 단단해집니다. 천회장하고 한번 오래오래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요. 또 한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영광이고, 댓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추석 연휴를 이제 마치고 외국인들이 이제 무섭게 주식을 사들였어. 무섭게 주식을 샀는데 사니까 이제 코스피가 결국은 강하게 반등을 할 수밖에 없죠. 개미들만 그냥 막 엄청 팔고 도망갔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14,807계약을 했다네요. 14,807계약, 7개 정도 계약을 했어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집중적으로 담으는 거야. 줍줍을 하더라고. 주가가 단번에 그냥 4%께 올라가는 거예요. 와, 장중에 5%까지 찍더라고. 일단 끌어올렸고,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나흘 연속 반등을 하는 겁니다. 반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안도 랠리를 보이고 다시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연휴 전 침울했던 그 증시의 분위기를 일순간 바꿔놓은 겁니다. 일순간 바꿔놨다. 전문가들은 그 미국의 물가 지표 둔화가 확인된다면은 이 같은 상승 탄력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FOMC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고 있으면 안 되겠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지금 FOMC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하여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5.26포인트 올라서 2449.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8.98포인트 정도 상승해가지고 796.79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800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날 화끈한 매수를 보이는 거야. 화끈하게 매수를 보이면서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보니까 4,500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이제 돌아섭니다. 순매 돌아섰고, 특히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1조 1,720억 정도의 매수 그런 우위를 보였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장중에는 그 사상 최고치 23,117건을 넘어서 23,639 계약을 순매수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물을 많이 매수합니다. 기간도 코스피 시장에서 7,154억 정도 순매수에 힘을 보태요. 보태서 개인은 한 1조 1,030억을 내던지면서 차익 실현에 이제 나서는 겁니다. 차익 실현 나섰다. 추석 연휴 동안에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오른 우리 뉴욕 증시, 그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 이제 훈풍을 불어넣어주는 거야. 따뜻한 바람을 넣어줬습니다. 간밤에도 보니까 미국 뉴욕 증시는 막 쭉 다우 지수가 이제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CPI 이제 발표가 났는데 완전 CPI 발표 나니까 완전 떡락을 해버리죠. CPI 8.3 맞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 하여튼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그 연속적인 상승세를 하루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8월 CPI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 유의미한 결과. 결국은 또 한번 찬바람이 아마 쉥 불 겁니다. 쉥 불어서 언론에서는 뭐 한 2560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그 쉽진 않을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256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CPI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 거의 폭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또 들리기 시작하네요. 별로 안 좋게 들립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는 점도 뭐 외국인들의 기한을 도왔다고 하죠. 어제는. 그래서 서울 외환거래소 보니까 전 거래일 대비 5원 80전 내려가지고 1375원에 이제 출발했던 환율이 전일 대비 한 7원 20전 내려서 1373원 60전이네요.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에 집중이 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각각 757억, 1843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삼성은 전거래 대비 4.5% 올라서 58,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주가가 연저점까지 내몰린 점이 저가 매수 매력을 높인 것으로 현재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추석 연휴 직전인 8일날 삼성은 55,600원까지 떡락을 했죠. 주가가 2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돌아갔어. 지금 전방 수요 둔화로 내년에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주가가 이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현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 했을 때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1배 수준이라서 하여튼 우려감이 과도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전자업종이 이제 고환율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수익성 개선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 신한금태에 보니까 반도체가 포함되는 컴퓨터, 전자, 광학기 업종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높은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자, 광학기 업종은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마진이 3.3% 정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죠. 삼성뿐 아니라 전날에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다 대부분 빨간불이었어요. 하이닉스도 뭐 4.87% 올랐고 그래서 94,800원에 거래 마쳤죠. SDI도 5.4% 올랐고 LG화학 3.26% 올랐어요. 반면에 7, 8월 썸머랠리를 이끌던 태조 이방원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2.7%, 현대로테 마이너스 2.9%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등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코스피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서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한 2,550선으로 낮아졌는데 2,550선을 넘어서는 그런 반등세는 약간 단기 오버슈팅으로 볼 수 있어. 단기 오버슈팅. 그래서 특히 9월에 FOMC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8월 CPI 이후 물가 둔화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 추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추가 랠리가 아니라 좀 거의 또 바닥을 또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CPI 컨센은 뭐 8.1% 전후로 형성된 것을 뭐 고려한다는 식으로 하겠는데 결국은 8.3% 나왔어요. 8.3%.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는 뭐 좋게 봤죠. 8.1% 정도 나면 좋게 볼 건데 8.3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한번 찬바람이 한번 쌩쌩 불 것 같아요. 쌩쌩 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버텨주셔야 합니다. 잘 버텨주시고 슬기롭게 현명하게 극복을 하셔야 돼요.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번 찬바람 불 때는 또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다 똑같아요. 빨간불 보면 좋아하고 파란불 보면 뭐 싫어하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막 뭔가 이게 멀리 안 보고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좋아할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원시안적으로 봐야 돼. 멀리 보면은
이 좀 떨어질 때를 우리가 좀 기회로 삼고 좀 가슴 아프고 쓰라리겠지만은 하여튼 이 시기를 우리가 아주 잘 보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타임이야. 알겠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대충 지나갈 거냐, 그냥 관망할 거냐, 이때 열심히 모을 거냐,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